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거대 야당의 입법 권력으로 지금 사법부를 난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상권 분립은 견제와 균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면 제정된 법을 행정부가 집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행정부가 집행한 법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사법부가 위태롭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에 조중식 기자가요, 이 칼럼을 썼는데 상당히 그 공감대가 형성되고요,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사법부 독립이 요즘처럼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가 있었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무차별적인 대법원 공격은 사법부 독립과 상권 분립의 원칙을 뿌리채 흔드는 수준이다. 자, 지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완전히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요,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입법부 장악하지요, 행정부 장악하지요, 이제 사법부 겁탈하고 있지요. 완전 상권 분립이 정말 뿌리채 흔들릴 겁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이 후보의 첫 반응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판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상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을 끌어들여 판결의 권위를 부정했는데 그가 말하는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 모르겠다. 대중의 이름으로 헌법기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파시즘적 행태이다. 법치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다. 다수의 뜻이 판결을 자유하는 것은 인민재판, 홍위병 재판이지 법치가 확립된 민주국가의 재판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현실이 지금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의회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힘으로 법치를 왜곡할 때 끔찍한 사회가 된다는 건 여러 반면교사의 사례가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지난 2일과 8일 각각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방송해드렸죠. 지금 법원 조직법에는 대법관 수가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인데요. 김용민 의원은 30명으로 증언하자. 8일날 장경태 의원은 100명으로 늘리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입니까? 도대체 막걸립니까? 이런 거야말로 입법 구태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오르반 정권의 헝가리, 카친스키가 마쿠 독재자로 군림했던 폴란드에서 벌어졌던 일과 너무나 똑같다. 남미 좌파 독재 정권, 동구 권위주의의 정권이 어떻게 사법부를 꼭두각시로 만들었는지 스터디를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다. 정말 기가 찹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14명인데 그걸 100명으로 하자? 심지어 말이죠, 최민희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검사가 25명인데 300명으로 증언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해드렸죠. 정말 기가 찹니다. 여러분, 차베스 정권은요, 2004년도 20명이던 대법관을 32명으로 늘렸습니다. 12명을 모두 충견으로 채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차베스 정권보다 더
더해요. 20명에서 32명인데 14명에서 30명,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2013년 차베스가 사명할 때까지 대법원 판결 4만 5천여 건 중 정권에 반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대법원이 정권의 결정을 전적으로 옹호하면서 언론과 야당을 탄압해도 아무런 견제가 없었다.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 견제와 균형이 사그러지는 거예요.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사는 문을 닫았고 유력한 야당 후보는 출마 기회조차 막혔다. 오르반 정권입니다. 오르반 정권도 2011년 11명이던 헌법재판관을 15명으로 늘리곤 야당 동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재는 정부에 유리한 판결만 쏟아냈다. 여러분, 국민들이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 이런 사법부를 만들려는가? 여기에다 대법원장과 판사 탄핵, 청문회 개최, 특검법 발의 추진 등 다양한 추가 조치를 동원해 사법부를 아예 무릎 꿇리겠다는 태세다. 사법부, 법봉보다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걸 깨닫게 하겠다는 윤호중 총괄선대 본부장의 한마디에 그 의도가 담겨 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를 믿지만 그 총구가 우리를 향하면 고쳐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독전하고 있다. 사법부 법봉은 이미 꺾인 모양새다. 서울고등법원 환송심 재판부는 15일로 지정했던 첫 재판 기일을 민주당이 사법 쿠데타 운운하며 연기하라고 명령하듯 요구하자 6월 18일로 연기했다. 대장동, 위례, 성남의 부시 재판도 대선 이후로 줄줄이 연기됐다. 처음부터 그랬다면 모르겠다. 대선 이후의 재판안들, 민주당의 겁박에 한 번 꿇은 재판부의 판결을 국민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잡았을 때는 이런 방구 안타가 결과가 파기환송으로 나오자 대법원장을 반 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라 비난한 판사도 있다. 판결 전 그런 비판을 했으면 순수성이라도 믿었을 것이다. 무죄 판결이면 괜찮고 유죄 판결이면 정치 개입인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정파성을 드러내는 판사가 이미 적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법 연구에 이 좌경 판사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판사 카르텔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권이 불리한 민주국가에서 의사봉과 법봉 어느 한쪽이 더 강하거나 우위가 있을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의사봉으로 법봉을 일방적으로 난타하고 사법부는 법봉의 위험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더럽히고 있다. 실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요, 이번 천만다행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파기 자판을 했다면 대법원 전원일치로 파기 자판으로 유죄 판결을 나왔다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당합니다. 이번 대선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직선거법은요 1심 6개월, 2심, 3심 3개월입니다. 1년이면 끝내야 되는데 1심과 2심이 2년 6개월, 2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죄 판결이면 좋고 유죄 판결이면 정치 개입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판사는 법원에서 왕입니다. 정치 판사는 대한민국에 사라져야 합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적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뭔지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자유가 사라집니다. 박탈당한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